얼핏 생각하면은 쉬는 날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일하는 날보다 의식 상태가 썩 좋지가 않은데 오히려 일하는 날은 몸은 집에 오면 좀 지치지만 의식은 밍징한데 쉬는 날에 쉬는 날이라서 컨디션이 피로가 풀려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컨디션이 피늘보다 더 안 좋은 그 불교의 어떤 스님이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런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한 스님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스님들도 그 밭도 가꾸고 뭐 그렇게 이제 일을 하죠. 일을 하고 이제 밤에는 참선을 하고 나도 이제 몇 년 백수로 있다가 이제 일을 한 지 한 10개월, 1년 뭐 이렇게 돼 가는데 요즘이 훨씬 리듬이 좋아. 그래서 역시 이걸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주경야도 나는 요즘 주경야선이라고 자꾸 이라는 말 자꾸 생각을 하는데 주경야독이라는 말,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는 말이 이게 음양의 리듬이 맞는구나. 회사에서 막 노가다 하고 있다 보면 막 저절로 막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나는데 오히려 집에서 멍하니 이래가지고 뭐 할 거 없나 이러면 오히려 생각이 안 나. 이게 음양 리듬이 안 맞으니까 낮에는 움직여주고 밤에는 좀 가만히 있고 이 음양 리듬이 맞아야 되는데 오늘 진동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도 내가 이제 마트 갔다 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이제 서로의 파라다이스, 서로의 천국, 의식계와 물질계가 있는데 가령 이 지금 우리 지구 이게 환경이 99%가 깨달은 놈이고 1%가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중생이 깨달은 놈들의 천국이 되는 거죠. 이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원래는 고요함의 상태였는데 너무 고요한 상태로만 있으니까 고요한 상태가 안정감은 있지만 늘 같은 상태가 반복이 되니까 안정감은 있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배울 것도 없고 새로 경험할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복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고요한 상태로부터 이 변화의 세계가 생겨난 거죠. 생겨났는데 변화의 세계가 생겨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 변화의 세계 쪽으로 너무 몰려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 고요한 상태, 의식 상태로 있을 때는 이 변화의 세계가 이상향이었죠. 야, 그런 천국이 있다. 그 의식계에 만약에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리는 천국은 변화의 세계였겠죠. 야, 거기는 여기처럼 이렇게 심심하지 않대. 막 올랐다 내렸다 막 부서졌다가 다시 생겨났다가 막 생로병사도 있고 희로애락도 있고 막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막 흥미진진하고 막 박진감 넘치고 막 이런 세계가 있대.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사람들의 천국은 그런 곳이었겠죠. 자기들이 있는 곳은 이미 익숙한 곳이니까 이 고요한 안정된 상태. 그때 사람들이 천국, 야, 네가 여기서 좋은 일 하면은 야,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곳에 가는 거야. 여기서 막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니 죽었어도 이렇게 심심한 데 간다. 이런 얘기를 했겠지. 의식 상태, 변화 없는 의식 상태에서 이상향은 변화가 많고 막
복잡다단한 이런 세계였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실현을 시켜보자. 이 상태로는 너무 지루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멘탈계를 만들고 아스트랄계를 만들고 물질계를 만들어가지고 쫙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너무 그쪽에 경도되어 버리는, 원래 고향은 잊어버리고 너무 그쪽에 이제 막 몰입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단절이 되어버린 거야. 연결만 되어 있어도 괜찮은데, 원래 상태와 연결만 되어 있어도 괜찮은데 끊어져 버려. 그 속에서 이제는 막 그게 너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그쪽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천국이 그건 반대 방향이 또 되는 거야. 늘 안정된 상태, 늘 평화로운 상태, 변화 없는 상태, 고요한 상태. 그게 이제 다시 천국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이상향이 되어서 좋은 일 많이 해야 그런 곳에 갈 텐데, 열반에 들 텐데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이제 천국이 되는 거지. 고요한 의식계 쪽에서 볼 때는 복잡다단하고 막 기복이 심한 이 현상계가 천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오고 보니까 얘들이 또 막 너무 또 그 시기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고요한 곳이 다시 이상향이 되는. 그래서 우주가 이걸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쪽인가 저쪽인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그래서 이제 중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이쪽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이쪽에 있으니까 너무 골치가 아프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균형점을, 균형 맞는 점을 좀 고요하면서도 밤에는 고요하고 낮에는 활동적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 균형점을 지금 찾아 나가는 거고, 이 우주적으로도 그 고요함과 그 변화가 이렇게 적절히 잘 조화를 태극을 이루고 있는 그 지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몇 억 년 걸리겠지만. 에필로그였고, 프롤로그인가? 앞에 있는 게 프롤로그고 뒤에 있는 게 에필로그인가? 어쨌거나 오늘 주제는 진동수인데, 진동수. 기왕에 이미 설명도 없이 내가 진동수 얘기를 많이 했죠. 법정 스님이 그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동수가 꽤 높은 사람인데 말이야, 인연을 함부로 만들지 마라 그런 소리를 하고, 교황이 원래 진동수는 그게 아닐 텐데 이 현실의 진동수를 맞춰가지고 진동수를 내리다 보니까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럴 법도 하다. 뭐 설명도 안 하고 진동수 얘기를 막 했죠. 수행을 이제 이해하고 이러다 보면 진동수 이야기가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데, 진동수 얘기가 많이 이제 많은 책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럼 진동수가 뭐냐 말이야. 진동수가 뭐길래 뭐 진동수가 올라갔는데 진동수가 내려갔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진동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진동수는 간단하죠. 진동하는 물체가 초당 몇 번 진동을 하느냐, 그게 진동수죠. 프리퀀시 몇 번 진동을 하느냐, 전파가 몇 번 이렇게 기복을 겪느냐, 초당 981Hz 이라면은 초당 981번 이게 오르내림이 있다는 얘기죠. 헤르츠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내가 까먹었는데, 헤르츠가 이 진동수죠. 초당 진동수죠. 981Hz라면 초당 981번. 요거는 진동수는 물을 생각하면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진동수 개념을, 진동수가 높으면은 초당 이게 왔다 갔다가 진동이 많은 거, 진동수가 낮으면은 초당 이 진동수가 적은 거. 진동수가 많다 적다 개념은 알겠죠. 진동수가 높다, 그럼 높고 낮고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를 이해하려면은 간단하게 물을 생각하면은 제일 간단하죠. 물이 기온이 낮을 때는 얼음 상태가 되죠. 영하로 내려가면은 고체 상태.
기온이 영상으로 쫙 올라가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죠. 그걸 끓여버리면 100도를 넘어가면 수증기로 변하죠. 똑같은 H2O인데 이 성상이 이것들의 상태가 온도에 따라서 고체 상태가 됐다가 액체 상태가 됐다가 기체 상태가 됐다가 이렇게 하죠. 물의 그 기본 성분이 물 분자인데 물 분자 H2O죠. 수소 2개, 산소 1개. 분자가 분자 운동을 한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만히 그냥 물질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분자들이 이래 막 엉켜서 그게 되는 건데 물 한 그릇이 있어. 그럼 우리 눈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미세 그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분자가 이렇게 떨고 있다고. 이렇게 분자가 막 떨고 있다고. 가만히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떨고 있다. 분자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분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 기온이 확 떨어져 버렸어. 그럼 분자 운동하고 있는 얘가 에너지를 뺏기겠죠.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열을 뺏기니까 분자 운동은 이게 지금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힘이 빠지면은 어제 이래 걷게 됐잖아. 힘 좋을 때는 확 빨리 막 다니다가 힘이 빠지면 의저 이렇게 느려지죠. 분자 운동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분자 운동도 자기가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빨리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밖에 기온이 확 떨어져 가지고 에너지를 확 뺏겨 버렸어. 밖에 기온이 내보다 에너지가 낮아 가지고 그럼 에너지는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뺏겨 버렸어. 그럼 기온이 뺏기니까 분자 운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분자 운동이 느려진 상태가 얼음이죠. 얼음. 분자 운동이 느려지면은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 얼음이 되는 거야. 얼음은 똑같은 물인데 분자 운동이 느린 거야. 우리한테는 고체로 느껴지지 그게.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분자 운동 똑같은 물 성분이 뭉쳐 있는데 분자 운동이 느려진 거야. 근데 밖에 기온이 올라갔어. 나는 지금 영하 5도인데 얼음이 밖에가 습시 한 영상 10도로 올라갔어. 그럼 위에가 기온이 높죠. 그 기온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내한테로 에너지가 들어온단 말이야. 열이 들어오니까 내가 얼음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운동이 빨라지는 거야. 분자 운동이 다시 빨라지는 거야. 그 분자 운동이 빨라지니까 고체 상태가 풀려서 액체 상태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좀 활발하지. 근데 밖에 온도가 여기 막 렌즈를 막 가스불을 팍 켜가지고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더 빨라지겠죠.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분자가 막 이러다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고. 이게 수정이죠. 그게 진동수 개념이라고. 진동수 개념. 진동수가 낮으면은 이게 이제 지금은 분자 운동 개념인데 이게 이제 더 들어가면은 분자에다가 해서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 분자가 깨지겠죠. 원자로. 그리고 원자 상태로 있는데 원자에다가 해서 에너지를 더 넣어버리면 다시 핵이 깨지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그렇게 이제 점점 쪼개져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떨어질수록 이것들이 뭉쳐서 딱딱한 상태로 내려가고 에너지가 많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해체되어서 개체로 가서 나중에는 점점 쪼개지고 이런 개념이 되는데 이제 진동수 개념 기본적인 거는 이해가 되죠. 저 사람 진동수가 낮다. 얼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얼음이었대. 물과 얼음을 비교했을 때 물 한 바가지 이렇게 얼굴에 끼얹는 거하고 얼음 요만한 덩어리를 얼굴에 팍 던지는 거하고 어느 게 타격이 커. 얼음이 타격이 크죠. 물을 한 바가지 팍 끼얹으면 그냥 적셔지고 말지만 차가워 어떤 놈이야 이라고 말지만 얼음 이만한 거 수박만한 얼음을 얼굴에 집어 던져버리면 깨지잖아. 이게 진동수가 낮으면은 단단해진다는 거죠. 고체가 된다는 고체가 되기 때문에 감각이 더 커지겠죠. 물 한 바가지 끼얹어도 괜찮지만 얼음으로 때리면 이게 어디가 깨지는 것처럼 진동수가 낮아지면 물질성이 커지면서 감각이 커진단 말이야.
그게 진동수가 낮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진동수가 올라가. 진동수가 올라가면은 물이 되고, 물에서 진동수가 더 올라가면은 수증기가 되고, 그럼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올라갈수록 가벼워지고, 감각은 약해지죠. 수증기 뭐 이래 문에다가 수증기를 훅 뿌린다고 문이 안 깨지잖아. 감각이 약하니까. 반면에 더 자유롭고 가볍고, 그렇죠. 물질성도 약하고. 다른 모든 진동수를 얘기할 때도 물을 생각하면 돼. 진동수가 떨어졌다. 저 사람이 지금 진동수가 떨어졌다. 그럼 물질성과 감각이 강해진 거야. 반면에 무거워. 무거우니까 자유롭지를 못해. 얼음이 자유롭지가 못하죠. 물을 이렇게 툭 던지면은 촥 퍼지지만, 얼음은 툭 던지면 그 자리에 툭 있잖아. 고체 상태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태. 진동수가 낮으면은. 반면에 진동수가 높으면은 물질적인 성질은 약해지고, 수증기를 문에다가 아무리 뿌려본들 문이 꿈쩍이나 하나, 얼음으로 때리면은 뭐 찌그러지든가 어떻게 하지만, 깨지든가 하지만, 수증기 아무런 힘이 없죠. 진동수가 올라가면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반면에 물질성, 감각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진동수의 대표적인 성질이죠. 수행에서 말하는 진동수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식의 진동수를 얘기하는 건데, 똑같은 의미로 교황이 진동수가 원래는 높은데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진동수를 저 사람이 밑으로 떨어뜨렸구나. 원래는 높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가볍고 자유롭고 그런 상태라는 거지. 물질성이 약하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약하다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된다. 근데 저 사람이 현실에 맞추려고 현실 생활을 하느라고 진동수를 떨어뜨렸구나. 진동수를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무거워지고 물질성이 강해지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진동수는 다 이런 성질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진동수가 높다. 얘는 간단해. 가볍고 물질성이 약하고 희박한 거야. 제 진동수가 떨어져가지고 진동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물질성이 강하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무겁고 단단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감각은 커지지만 맑음이라든지 가벼움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더 큰 범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빅뱅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빅뱅을 지금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빅뱅을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세부적인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복잡하고 막 이러니까 그건 과학자들이 할 일이고, 원리적으로 이런 맥락이다. 빅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제 진동수 얘기를 하게 되는 시점에서 빅뱅을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빅뱅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거지. 이게 뭐 과학적으로 옳은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맥락은 이제 같은 맥락이죠. 우리도 과학 얘기를 다 계속 읽고 있으니까. 지금 밑에서부터 얘기를 했죠. 얼음, 진동수가 제일 낮은 상태. 물, 진동수가 약간 올라간 상태. 수증기, 진동수가 더 올라간 상태. 그에서 이제 계속 그게 에너지가 지금 들어가는 상태죠. 에너지가 들어갈수록 얼음 상태에서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물이 되고, 또 에너지가 더 들어가면은 수증기가 되고, 에너지가 더 들어가면은 H2O 물 분자가 쪼개진다고. 각자가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수소하고 산소가. 그 이제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 거기다 에너지가 더 들어가. 그러면은 원자와 핵과 전자가 분리되고,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지니까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원자와 핵과 전자가 붙어 있었는데 에너지가 더 들어가면은 그 유명한 핵 분열이 일어나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을 이루고 있는데 그 얘들도 이제 에너지가 너무 강하니까 둘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쪼개진다고.
쪼개져서 뭐 소립자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다 에너지가 더 들어가면은 이제 빅뱅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빅뱅은 물론 뭐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것도 똑같죠. 원래는 전부 에너지 상태였다는 거지. 물질이 없는 에너지 상태였다는 거지. 에너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에너지는 극도로 높고 진동수도 극도로 높은 거야. 에너지가 극도로 농축된 상태에 있는 거지. 농축된 상태에 있다가 이게 빅뱅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한 단계, 한 차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한 차원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물질 단계로. 에너지와 물질을, 에너지는 안 만져지잖아. 근데 물질은 만져지잖아. 딱딱한 건 진동수가 낮다고 그랬죠. 안 만져지는 건 진동수가 높고. 한 차원 낮은 단계로 내려오면서 물질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 우주가 원래는 에너지 상태였는데, 고농축 에너지 상태였는데, 그 고농축 에너지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진동수가 확 떨어지면서 완전 차원이 다르게 확 떨어지면서 조그만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워낙 고농축 상태니까 물질이 이렇게 팍 터져 뻥튀기. 나는 빅뱅 생각할 때는 날 뻥튀기를 생각하는데 물질이 이렇게 팍 터져 나온 거죠. 이 물질들을 다시 다 농축을 하면은 훨씬 작은 부피의 에너지로 농축이 되겠죠. 빅뱅이 뻥튀기하고 똑같은 거야. 뻥튀기 하는 거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 한 주먹만큼 열어가지고 곡물을 요 밑에 놓고 이렇게 막 밑에 불 떼고 있고, 찡 누른다고, 찡 누르다가 탁 놓으면은 뻥! 이러면서 이만한 게 이렇게 팍 튀어나온다. 이거지. 곡물을 내 방에 9평인데, 곡물을 한 자루를 내 방에 갖다 놨어. 그래 놓고 내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그게 내한테 별로 감각이 안 되겠죠. 한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걸릴 거 아니야. 근데 그 곡물 한 자루를 뻥튀기를 했어. 그럼 거의 내 방에 가득 차겠죠. 가득 찬단 말이야. 뻥튀기를 해놓으면. 그러면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은 온데 걸리겠죠. 이쪽으로 가도 뻥튀기 자루, 뻥튀기가 한 100자루 나올 테니까 이쪽으로 가도 뻥튀기 자루. 그러면 감각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이 볼 때는 곡물 한 자루와 뻥튀기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뻥튀기 100자루가 확연히 다르다고 느끼겠죠. 곡물 한 자루는 내한테 감각이 안 되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내가 방에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안 걸리는데 뻥튀기는 가는 데마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게 분명히 다르다고 느끼겠죠. 동시에 뻥튀기가 훨씬 명확한 실체라고 느끼겠죠. 곡물 한 자루, 구석에 있는 곡물 한 자루는 내한테 전혀 감각이 안 되는데 내가 그 구석에 가서 이러면 비벼야 겨우 감각이 되는데 곡물 한 자루가 여기 있구나. 뻥튀기는 내가 설쪽 이러면 여기 부딪히고 설쪽 이러면 여기 부딪히고 온데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각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감각을 제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걸 우선시하겠어? 뻥튀기를 우선시하겠죠. 뻥튀기가 이 세상의 실체로구나. 온데 이 세상은 뻥튀기의 세상이로구나. 뻥튀기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감각밖에 모르는 사람은 뭐 에너지의 실체가 어쩌고 저쩌고 근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별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데 실체를 따져보면 에너지는 똑같단 말이야. 곡물 한 자루를 뻥튀겨 가지고 허우대만 크게 만든 게 뻥튀기이기 때문에 뻥튀기 한방 100자루에 갖고 있는 에너지나 곡물 한 자루가 갖고 있는 에너지나 똑같단 말이야. 밀도를 놓고 보면 곡물 한 자루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훨씬 밀도가 높고 이 뻥튀기는 에너지는 없는데 허우대만 크단 말이야. 아래는 뻥뻥 비어 있고. 그게 이 우주 이 물질의 성질이죠. 물질의 성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물질 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 물질이 감각된다는 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이게 현실이고 실체지. 감각되잖아. 근데 왜 자꾸 이걸 가짜라고 그래? 이걸 가짜라고 그러고 지금
느껴지지도 않는 뭐 영혼 이런 거에 영혼을 넘어서 멘탈계 의식이 진정한 실체다. 이런 걸 내보고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지금 이게 명확하게 감각되는 이게 실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뻥튀기를 실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다 똑같죠. 이 물질의 속은 텅 비어 있다. 태양계를 완전히 압축할 수만 있다면은 콩 한 알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그 허우대에 쏟고 있는 거지. 허우대. 진짜로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는 진짜 에너지 상태는 따로 있는데 잘 만져지지 않는 것들인데 안 만져진다는 이유로 훨씬 에너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개비로 취급을 하고 이거는 별로 이제 이건 에너지도 없는데 이거 쏙빈 강정인데 쏙빈 강정 단지 우리한테 감각된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진정한 실체지 뭘 더 이걸 뭐 다른 걸 뭘 믿으란 말이야 내한테 감각되는 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지 막 이러고 있죠.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 감각에 속지 마라, 감각에 속지 마라, 감각에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진동수 얘기와 빅뱅 뻥튀기 얘기를 섞어서 이렇게 조금 해왔는데 결국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수행에서 말하는 진동수, 수행에서 말하는 진동수는 이제 의식 그 멘탈계, 아스트랄계, 물질계 이렇게 봤을 때 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순정한 상태가 의식계고 거기에 그게 조금 뻥튀기 되어 가지고 마음이 이래 좀 섞여 가지고 에너지 밀도가 조금 낮아진 상태. 진동수 에너지 밀도나 진동수나 똑같은 거죠. 진동수가 떨어질 때 에너지 밀도도 같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상태가 마음 상태, 아스트랄계고 거기서 더 떨어져서 뻥튀기 된 상태, 완전 뻥튀기 된 상태. 껍데기만 있고 속에는 에너지는 텅텅 비어 있는 그 상태가 이 물질계라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물질계에 동화되었다. 이런 뜻이고 진동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에너지 순정도가 높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진동수가 높고 순정도가 높고 이런 순수한 정도도 높은 이제 의식계로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의식계의 진동수가 높은 의식계의 특징은 이제 자유롭고 형체가 없는 대신에 자유롭고 맑고 고요하고 늘 안정되어 있고 변화가 없으니까 에너지 상태로 있으니까 어디 부딪혀서 깨지고 이런 게 없잖아. 형체가 없으니까 늘 안정되어 있고 그런 게 에너지 진동수가 높은 그 의식 상태의 특징이고 진동수가 툭 떨어져서 물질계로 내려오면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돌도 일어나고 충돌할 때 이쪽이 부딪히면 이쪽이 깨지고 이쪽이 부딪히면 이쪽이 깨지고 모양의 변화가 천변만화로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런 물질하고 사과하고 뭐 탱크하고 부딪혔을 때 깨지는 형상이 다르고 버스하고 꽃하고 부딪혔을 때 깨지는 형상이 다르고 그러니까 모양이 막 무수하게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다양성이 있는 반면에 순정한 에너지는 없는 그 에너지 자체도 우리가 이제 원자 핵이 뭔지도 잘 모르고 원자 핵이 뭐 어떻게 하는지 느껴지지도 않지만 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핵폭탄은 원자 핵의 에너지로 폭발하는 건데 그 에너지 차원이 일반 폭탄과 물질을 합성한 일반 폭탄과 핵을 변화시키는 핵폭탄과는 이 그레이드가 다르죠.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것만 봐도 우리의 이 물질이 허우대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물질을 화합물로 만들어 가지고 만든 폭탄은 몇 메다짜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갖다 때려도 얼마 안 깨지는데, 핵폭탄은 축구공만한 거 이런 거 하나 갖다 놔도 도시가 하나 날아가 버리니까 큰 것이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순정한 것이 훨씬 더 순정하고 작고 눈에 잘 감각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핵무기죠, 핵무기. 수행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수행자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게, 감각될수록 에너지가 적다. 감각 안 될수록 훨씬 더 그 고밀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감각 안 되는 것이 높은 진동수, 감각되는 것은 낮은 진동수. 그래서 수행자들이 한결같이 높은 진동수를 추구하는 거죠. 그쪽이 훨씬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훨씬 에너지가 크고 동시에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수행자들이 늘 진동수 얘기를 하는데, 진동수가 높다, 낮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동수가 떨어지면은 몸과 마음 쪽에 이렇게 결합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집착이 많아지게 되고, 물질과 마음을 믿게 되고, 주로 이쪽에서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고, 반면에 진동수가 올라가면은 그 얼음, 물, 수증기 중에서 수증기가 제일 진동수가 높듯이, 물질,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중에서 제일 진동수가 높은 의식 쪽으로 내가 관심이 옮겨가서 물질이나 마음 이쪽에서는 좀 멀어지고, 그 순정한 고에너지 상태에 주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신용으로 마음과 물질을 그냥 쓰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그게 원래 상태라는 거지. 고에너지 상태가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죠. 의식계에는 물질계가 천국이 된다. 지금은 물질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구는 물질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식계가 천국이 된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의식계로 들어가면은, 다시 그때는 우리의 이상향은 천변만화가 일어나는 물질의 세계가 다시 우리의 이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가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뭐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너무 진동수가 낮은 쪽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높은 진동수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고, 몇 명이라도 그 수행자들 몇 명이라도 그쪽으로 가 있어 그쪽의 소식을 이쪽에 전해줘야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완전히 매몰되어서, 낮은 진동수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끝없이 그 높은 진동수, 의식, 순정한 에너지 상태, 그걸 꿈꾸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쪽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건 계속 천국이 바뀌기 때문에 물질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수행자들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단지 균형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빅뱅 이전에는 이제 순정 에너지 쪽으로, 진동수가 높은 쪽으로 경도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빅뱅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물질 세계가 천국이었고 이상향이었고,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야. 물질에만 빠져가지고 집을 잃어버리고 집에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다시 기준점 쪽으로 다시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행자들이 높은 진동수, 원래의 진동수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나빠서, 물질기가 나빠서 이걸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의식계에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빅뱅이 일어나서 물질을 만들어냈듯이 물질기가 또 너무 물질에 치우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높은 진동수로 돌아가라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다 우리 집에 있는 거니까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 이쪽으로 치우치면은 이쪽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물질에 너무 치우치면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런 노력을 하는 거지. 어느 쪽이 좋다 진동수가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이런 거는 내가 얼마 전에 그 뭐 눈이 바래게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다 우리 지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낮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단지 낮은 진동수에 중독된 네가 고통받는 게 싫어서 자꾸 높은 진동수를 언급한다는 거죠. 진동수에 대한 명상을 지금까지 진동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진동수가 낮으면 물질이 되고 진동수가 올라가면은 마음을 거쳐서 의식이 된다. 의식은 감각과 형체가 없는 대신에 고에너지 상태, 에너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고 물질은 감각은 잘 되지만 사실은 뻥튀기라서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 없다. 그래서 고에너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을 헛개비라고 하는 것이다. 두 개를 높은 진동수와 낮은 진동수를 비교를 해보면서 이 우주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마음의 구조도 그렇게 돼 있고 물질의 구조도 이렇게 다 진동수로 나눠지는구나. 내 진동수는 얼마쯤 될까? 이런 걸 좀 명상을 해보는 걸로